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네, 오늘은 한일 커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원래는 사실 제일 친한 형인데, 친한 형님이 일본 여성과 잘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채널을 한일 커플로 만들면 되겠다. 이제 이런 컨셉으로 동영상을 올리던 와중에 좀 비보가 들렸습니다. 잘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동영상을 더 올리는 게 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한일 커플들 되게 많잖아요. 요즘 뉴스에 봐도 매년 한일 커플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전년 대비 40%씩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류에 탑승해서 저희도 좀 날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날먹이 쉽지 않네요. 한일 커플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형님께서 되게 일본어를 잘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좀 일본인들한테 많은 환심을 샀었는데 이제 그 능력이 조금 제가 보기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한일 커플이 되어 보시는 게 어떻냐. 제가 좀 억지로 푸시한 감도 있죠. 그래서 이것저것 영상도 기획하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저도 되게 아쉽네요. 네, 일단 한일 커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 실제로 좀 성사가 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증가 속도가 되게 빠르긴 한데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사실 되게 적은 숫자잖아요. 전체 결혼하는 부부 중에 한 1%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소수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그 증가폭이 큰 거는 되게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한일 커플이 되기가 어렵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한국 안에서는 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에 대한 수요는 엄청난데 일본인의 수는 되게 적죠. 그러니까 일본인 한 명이 받는 메시지의 숫자가 제 몇백 통씩 쌓이는 걸 제가 봤어요. 하루는 한 모임에 일본인 여자애가 막 엄청 예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못생긴 건 아닌데 이제 그런 평범한 여성이 헬로톡에서 거의 메시지가 800개가 넘게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장할 시간이 없는 거죠. 답장하는데 10초만 써도 8000초가 쓰이는 거잖아요. 8000초라고 하면 거의 1분이 60초니까 그러면 8000초면 얼마죠? 거의 1시간이 넘죠. 10초씩 답장을 해도 800개 다 답을 해주려면 1시간이 넘는 거죠. 근데 그 한 바퀴 돌면 또 800개가 쌓여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일본 여성도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평범한 일본인 여성이 한국인 만났을 때 잘 되겠냐? 이제 서로 눈에 안 차죠. 꽤나 매력적인 한국인 남성을 만났을 텐데 이제 그 남성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여성을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일본 여성도 얘 말고 다른 사람 있는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이제 일본으로 한국인들이 떠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내가 여기서 여기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는데 연차를 쓰고 5일씩 한 번은 여행을 갈 수 있겠지만 매주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 이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많은 한일 커플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비자 문제가 있는데요. 제 수요와 공급뿐만이 아니고 비자 자체도 보통 일본인들이 한국에 건너오면 유학 비자나 워킹 홀리데이 이런 걸로 오는데 그게 1년짜리 비자죠. 1년 지나고 다시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남자랑 여자 서로가 조금 힘들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면 서로 계속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 이야기가 되면 또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저도 모임에서 한일 커플이 있었는데 일본인이 비자가 다 돼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뭔가 이대로 돌아가면 헤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정도로 남자가 막 붙잡아야 되는데 남자도 이제 그걸 붙잡을 힘이 없는. 왜냐면은 그렇게 일본인을 붙잡았을 때 일본인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막 좋진 않습니다. 학원에서 시간 강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외국인 담당 실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니면 전업주부를 해야 되는데 전업주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리스크가 크고 그 일본인 여성분 입장에서는 또 남자가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른다 이런 또 신뢰가 안 쌓이면 그러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비자 문제도 한일 커플을 막는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화 차이가 있죠. 이 문화 차이가 사실 연락 문화 차이죠.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연락을 안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심영탁 씨랑
사야씨, 연예인 심영탁씨랑 사야씨도 연락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퉜다고 하죠. 일본인 입장에서는 연락은 만나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다. 혹은 생사 확인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많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바람의 씨앗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에 대한 문화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 외에도 이제 예의라던가 말투 이런 것도 좀 다르죠. 우리나라 커플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래도 조금 직설적으로 말을 해라.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하는 편이죠. 뭐 일본보다는요. 근데 일본은 혼내, 다테마에 이런 게 있고 일본 안에서도 뭐 교토식 화법 이런 게 있죠. 교토식 화법이 뭐냐니까 뭐 엄청 돌려서 얘기한다 이런 거죠. 일본인도 돌려서 얘기하는데 더 돌려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인데 진짜 쉽지가 않죠. 물론 뭐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한데 근데 확률적으로나 비율적으로 좀 더 그런 편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오히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을 좋아하는 요소가 되는 게 시원시원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본인들끼리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답답한 면이 있는데 이제 한국인이 나오면 아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런 게 좀 마음이 편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한국인 입장에서 일본인을 봤을 때는 아,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다 좋다 그런다. 이러니까 진짜 다 좋은 줄 아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제 뭐 헤어지자 그러든지 그게 싫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기도 하겠죠. 그런 경우들이 뭐 종종 있어서 그것도 한일 커플을 막는 장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기 미야자키 갔다 오셨던 저랑 친한 형님도 분명히 만나서는 둘이 알콩달콩하고 운전도 다 하고 먹을 것도 다 사주고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혹은 이상형 얘기할 때도 이제 본인은 재밌는 사람이 좋다. 나이가 많은 상대와 사귀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조차 혼내가 아니라 다테마였다고 하니까 좀 뭐 저도 좀 충격이고 한일 커플을 기획했던 이 채널이 무색해진 것도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원래는 저랑 친한 형이 한일 커플이 돼서 한일 커플 유튜브로 이 한일 커플이 증가하는 시류에 좀 물 들어올 때 노를 한번 저어보자. 이제 이런 컨셉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께서도 또 일 때문에 또 갑자기 바빠지셨고 뭐 저 혼자서 일단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꼭 한일 커플 얘기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1일 1 영상을 목표로 한번 열심히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